여러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요, 이제 정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차원이 아니고요, 줄줄 새는 돈을 꽉 막아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혜택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같은 증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막 돌아다녔는데 결국 받는 건 비슷한 검사에 비슷한 약분이었던 경험이요. 바로 그 왠지 모를 찜찜함, 그 경험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의료 쇼핑이라는 게 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즉 새는 돈 막기와 필수 혜택 늘리기라는 두 가지 큰 그림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AI와 데이터가 만들어갈 미래 의료 시스템까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과도한 의료 쇼핑인데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의료 쇼핑. 이름만 들으면 뭐 그냥 쇼핑처럼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같은 병으로 여러 병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중복으로 검사받고 약 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시스템 전체를 좀먹는 아주 심약한 문제 중 하나거든요. 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 첫째, 이건 그냥 우리 모두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재정, 그야말로 낭비죠. 그리고 진짜 위험한 건요, 마약성 진통제 같은 약물이 막 여기저기서 처방되면서 오남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환자 본인 부담도 커지고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이런 낭비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우리 건강보험이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겁니다. 그 재정 상황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여러분, 이 숫자 2026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요, 불과 2년 뒤에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럼 이 소중한 우리 돈이 대체 어디로 줄줄 새고 있는 걸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텐데요. 단순히 의료 쇼핑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면 효과도 불분명한 비싼 비급여 치료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죠. 유령 병원들이 조직적으로 사기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큰 구멍이었던 겁니다. 한두 군데 땜질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주 명확한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말이죠.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책찍과 당근. 한 손으로는 돈 새는 구멍, 그러니까 부정행위나 낭비를 아주 강력하게 막아버리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그렇게 아낀 돈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팍팍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돈을 막아서 제대로 쓰자는 거죠. 자, 그럼 그 강력하다는 채찍부터 한번 자세히 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새는 돈을 막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의사가 진료실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 환자분 바로 어제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약 타가셨네요. 이걸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러면 중복 처방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두 번째, 도수치료처럼 좀 과도하게 이용된다 싶은 항목들은 이제 집중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강력한 한방인데요. 아예 건강보험공단 안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장병원 같은 조직적인 범죄를 직접 잡아서 뿌리 뽑겠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 도수치료. 지금까지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관리급여라는 틀 안으로 들어옵니다. 환자 부담은 95%로 좀 높아지지만 대신에 정부가 가격이랑 기준을 딱 정해서 관리하니까 이거 바가지 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덜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멍을 꽉 막아서 돈을 아꼈습니다. 그럼 그 돈 어디에 쓸까요? 지금부터가 바로 당근 이야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혜택 이야기입니다. 가장 크게 닫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금까지는 이거 100% 개인이 다 부담해야 해서 정말 허리가 휠 지경인 가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개인 부담이 30% 수준으로 확 줄어듭니다. 와, 이건 정말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혜택은 더 있어요.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비싼 신약도 보험 적용이 빨라지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치료나 최신 항암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기피하는 힘든 수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상을 늘려서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역 의료 인프라에도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개혁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맞이할 미래 의료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기술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겁니다. 이게 그냥 언젠가는 하겠지 하는 막연한 계획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2026년 말부터 당장 진료 이력 확인 시스템이 의무화되고요. 2027년 초에는 그 특별사법 경찰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상반기 드디어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현실이 되는 거죠. 정말 변화가 코앞까지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이 개혁이 꿈꾸는 최종 목표는 바로 우리나라를 의료 AI 강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24시간 AI 콜센터가 바로바로 답해주고 의사나 공단 직원은 서류 작업 대신 AI 비서 도움을 받아서 환자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우리 가족 건강을 통째로 관리하고 전자처방전으로 약물 사고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세상. 바로 그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번 개혁을 이끄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에서 그 비전이 잘 느껴지는데요. 2026년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대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의료의 질과 재정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결국 이 모든 노력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건강하고 튼튼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만드는 것. 오늘 쭉 살펴본 이 계획,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는 돈을 막는 규제와 꼭 필요한 곳에 쓰는 혜택 사이에서 과연 이게 최선의 균형점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